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과에 있는 박건우입니다. 제가 치매에 대한 상식에 대한 시리즈를 얘기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치매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즉 치매의 정의, 치매의 원인, 그리고 얼마나 우리나라 분들이 많고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문제를 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직접적으로 그럼 치매에 대한 진단은 어떻게 하며 또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 상식을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항시 얘기했듯이 저한테 오셨던 분의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퇴하셨던 노 교수님이 아주 헐레벌떡 제 진료실로 뛰어들어오셨어요. 박 교수, 나 치매 온 것 같아. 내가 오늘 점심에 식사를 하고 나왔지. 그런데 아니 아저씨, 돈을 안 주시고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라고 하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밥만 먹고 돈을 안 내고 나왔어. 박 교수, 정말 이 정도면 나 치매 아니야?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나 치매 아니야?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죠. 깜빡깜빡할 때 많이들 너 치매 아니야? 혹시 나 치매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건망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건망증과 치매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런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뇌라는 것을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뇌가 하는 기능이 뭘까요? 뇌는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기 위해서 있는 여러 가지 생각, 마음, 감정, 배움, 이야기, 배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또 동물이기 때문에 또 욕심과 본능도 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 구실을 하고 있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술 많이 먹고 개다 이런 얘기가 나오듯이 동물적인 욕구가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치매는 아까 정의에서도 얘기했듯이 인지 기능,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본인의 욕심이 더 많이 드러나고 본인의 본능이 좀 더 많이 드러나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안타까워하는 거죠. 저분이 저럴 분이 아닌데. 치매에 대한 정의는 아까 얘기했듯이 오로지 기억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인지기능, 사람이 사람다운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기능이 무너져서 일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신경계 병이 생기면 뇌가 다치면 많이들 즉사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가장 깊은 곳에는 뇌의 가장 깊은 곳에는 우리의 생명현상과 관련이 있는 곳이 있고 그 겉을 싸고 있는 것이 우리의 생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가. 그래서 나보다 위협적인 것이 나타나면 도망가는 본능적인 욕구도 있어야 되고 또는 내가 사냥을 해야 되는 본능적인 욕구도 있는 이런 생존을 위한 뇌가 존재하고요. 그 위를 덮고 있는 게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그 기구가 존재하는데 그것을 우리의 뇌를 겉을 덮고 있다고 해서 피질이라고 그러고 피질, 겉을 덮고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그러고 특히나 이것은 인간에게만 더욱더 많이 발달되어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물적이고 이렇게 욕심이 많고 하는 것들을 신피질, 새롭게 만들어진 이 발달된 피질이 억제를 해서 우리가 잘 서로 같이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데 병이 생기게 되면 가장 깊은 곳에 치명타를 받으면 생명이 그리고 그 안쪽에 그거보다는 또 상위 레벨에서 들어가면 생존 기능이 그 위가 더 망가지게 되면 생활 기능이 없어지는 그러한 증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건망증이라고 하는 것과 치매를 한번 구분을 해본다면 건망증은 대부분 우리의 기억이 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까 노 교수님도 식사를 하셨다는 기억이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값을 치러야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도덕적인 거 아니면 규범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뇌에 다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왔는데 돈 내고 가셔야죠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아차합니다. 아차라는 게 뭐죠? 기억이 이제 튀어 올라온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안 했구나라는 거. 즉 건망증은 이미 기억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를 끄집어내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많이들 나타납니다. 근데 치매는 특히나 알츠하이머병 치매 같은 경우는 입력 자체가 안 돼요.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식당 주인이 돈 내고 가셔야죠. 그러면 만약에 입력이 안 됐다면 그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차하고 돈을 지불한 게 아니라 내가 뭐 먹었나?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망증이 있다고 해서 그냥 치매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기억력이 제일 처음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 시점에서는 아마도 치매 어르신들도 그런 건망증으로부터 시작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망증에 가끔가다 있는 것은 우리가 생활상에서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매일마다 지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면 분명히 이제는 입력도 안 되는 상태에 빠지게 될 거라는 걸 생각을 해서 반드시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또 이제 그 치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우리 또 많이 얘기하는 게 디지털 치매라는 얘기가 있어요. 디지털 치매. 이게 진짜 치매냐? 아닙니다. 진짜 치매 그 의학적 용어 아니고요. 우리가 그 휴대폰 같은 거 아니면 컴퓨터 같은 거 새롭게 너무 많이 발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한계가 다 사람마다 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적응의 문제가 생긴 거. 그런 것을 제대로 못해서 그러니까 뭐 저희들이 세금도 요즘은 다 그 휴대폰으로 하는데 어떤 분은 하고 어떤 분은 못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은행 업무도 어떤 분은 휴대폰 갖고 다 하는데 어떤 분은 은행에 꼭 가야 된다. 그러면 이 휴대폰 갖고 하시던 분이 은행 가시는 분한테 그러죠. 이것도 못해? 하지만 실질적인 치매가 아니라 서로 적응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치매라고 얘기를 자꾸만 해서 더 무서운 상황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이건 사회 적응의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디지털 치매 말고 또 우리가 많이 치매하는 것 중에 가성 치매라는 게 있어요. 가짜 치매. 가짜 치매라는 게 뭐냐면 대부분 우울증에서 나타나는 건데요.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 의욕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도대체 머리에 듣질 않아요. 나의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슬프고 괴롭고 하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럼 그분한테 분명히 무슨 얘기를 했다고 보호자들은 얘기를 하지만 그분은 들려지지 않아요.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만 잊어먹는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아까 방금 얘기했잖아. 그럼 언제 그런 얘기했어? 이런 얘기를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런 동기결여나 집중력 장애 그리고 우울감에 의해서 생기는 치매를 가성치매라고 합니다. 요건 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지속적으로 망가지고 있는 인지기능을 나타내는 치매하고는 좀 달라서 가성치매라고 하고 가성치매는 노인에서 생기는 우울증의 증상일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건망증과 그리고 그 실제로 치매에 대한 기억력의 차이를 조금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치매가 무서우니까 건강검진 같은 걸 받으러 갑니다. 그럼 요즘 뭐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것저것 건강검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아밀로이드 페트라는 것들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아밀로이드 페트를 찍고 저한테 하신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분이 오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치매가 무섭다고 해서 뭐 검사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밀로이드 페트 검사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니까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정상이었고 난 걱정이 돼서 갔고 내 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누가 봐도 나를 치매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알츠하이머 병에 걸렸다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놀라서 오신 거죠.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은 저는 뭐 치매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무섭긴 하지만 진짜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뭐 페트 검사까지 하는 것까지는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이 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자면 알츠하이머 병이 언제 시작이 되느냐를 봤을 때 보통 우리가
병원에 오시기 전에 약 10년 정도, 5년에서 10년 정도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뇌에는 알츠하이머 병의 병리라는 것은 그 원인이 되는 물질이나 세포의 변화를 얘기하는데요. 그 물질이 쌓이거나 세포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시점이 보통 치매 증상을 일으키기 한 5년 내지 10년 전부터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잠깐 무섭죠. 하여간 그렇지만 병리가 시작이 돼서 축적이 됩니다. 뇌세포도 많이 사망하죠. 점점 사망해서 뇌세포가 한 50% 정도 사망했을 때 그제서야 우리가 저 사람이 왜 그러지? 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인 경우에 뇌병리는 시작이 됐지만 뇌세포가 우리가 증상이 일어날 정도로 파괴가 안 돼 있는 그 시점에 와 있는 거죠. 즉 치매 없는 알츠하이머 병이 존재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알츠하이머 병이 참 불치병이다. 뭐 새로운 약이 안 들어오냐. 조금 이따가 이제 치료약 얘기도 나오겠지만 알츠하이머 병 어느 시점에서 발견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병이 치매 상태에 빠진 상태로 오시게 되면 이미 뇌세포는 많이 망가져 있어요. 뇌에 나쁜 정리 현상이 축적되어 있어서 그걸 끄집어내는 치료를 하더라도 뇌는 이미 기둥이 다 흔들려져 있는 그러한 상태라는 거죠. 때문에 좀 더 빠른 시간대에 발견을 하고 그때 치료를 하면 좀 더 확실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알츠하이머병 원인이 뭐예요? 다들 물어보면 의사들 아직 잘 모릅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모른다는 것은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설명해 드려도 지금 현재 해결 방법이 뚜렷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표현한 겁니다. 지금 현재 알츠하이머 병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 뇌 병리는 아밀로이드라는 이상한 단백질이 끼는 거예요. 원래 있는 단백질인데 그것이 변종이 끼는 거죠. 이것이 끼어서 뇌 안에 쓰레기를 막 축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쓰레기통 안에서 뇌세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뇌세포 안에서는 타우 단백질이라는 것이 변성이 일어나서 뇌와 뇌 사이에 연결을 끊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옆에는 쓰레기가 쌓이고 안쪽으로는 연결선이 끊어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능이 떨어져서 결국엔 뇌세포가 죽게 되는 거죠. 이러한 병리의 시작은 알츠하이머병 치매 상태로 왔을 이전에 시작이 되고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우리가 확인을 한다면 치료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요즘은 아밀로이드라는 것을 제거하는 그러한 것을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타우도 제거하려는 시도도 실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게 된다면 방법이 있으니까 이제는 병의 시작을 빨리 확인할 수 있는 또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알츠하이머 병에 대한 정복도 이제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임상시험이 완벽하게 끝나서 우리에게 안전하게 되고 있는 약은 아두카누맘이라는 그 최근에 FDA에서 그 공인된 약 이외에는 아직은 없지만 지금 현재 많은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치매 치료약 먹어도 기억 얻기는 마찬가지다. 뉴스를 보니 치매약에 대해서 임상시험 다 실패했다고 그런다. 뭐 나왔다고 해도 조건부로 승인됐다고 그런다. 정말 방법이 없느냐? 자꾸만 물어보세요. 자, 우리가 그 원인을 제거하는 치료가 지금 현재 조금 시원찮다 하더라도 그럼 치매 상태로 오신 분에 대한 치료가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이 없어진 부분은 기억을 보충하는 치료제가 있고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그분들의 행동이나 그분들의 감정이 뇌세포가 죽음으로써 통제가 안 돼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를 조절해주는 약제가 또한 있습니다. 그걸 잘 조합을 해서 치매 어르신들을 치매에 걸리더라도 아주 힘들지 않게 그리고 증상이 심하지 않게 조절하려는 노력을 할 수가 있어요. 아예 방법이 없다. 이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우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죠. 저희들은
타겟을 뭘로 잡냐면 이미 뇌세포가 많이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되돌릴 수 없다면 이렇게 망가져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세포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이쁜 치매로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기억이 없어도 옛날 기억과 여러분들의 기억을 보충해주는 여러 가지 노력으로 이분들이 생을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고, 생활 능력이 없어지면 능력이 없어진 만큼 도와드리고 하면서 같이 사는 방법, 그리고 기억력이 없어지면 기억력을 조절하는 약을 넣어드리고, 이상한 행동이 나타나면 그 이상한 행동을 제어하는 약을 넣어드려서 우리가 같이 살 수 있게 하는 방법, 이것을 같이 논의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치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매하면 불치병이냐? 아닙니다. 저는 난치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이 들어갈 때, 그리고 우리의 정성이 들어갈 때, 그리고 국가적으로 어떤 그 도움이 필요할 때가 다 각 시기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잘 조합을 해서 그분들을 도와준다면 그분들과 우리가 같이 동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쓰이고 있는 여러 가지 약제들은 선생님들이 쓰고 있는 약제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상의하시면서 하면 가장 좋은 약제들을 골라서 조합을 해서 여러분에게 처방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약제가 뭐가 좋다 이런 얘기는 굳이 이 시간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기억력이 떨어지면 기억력을 증진시키는 약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 행동이 있다면 문제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약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원인 치료에 대한 약이 개발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들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보다 나은 삶을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전반적으로 치매에 대한 진료, 그러니까 진단, 그리고 진단에서 우리가 깜빡하는 건망증과 그 치매에 대해서의 기억력 장애가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우리가 요즘 진단에서 어떠한 방법들이 도입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것의 도입에 의해서 지금 치매 치료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환자와 가족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분들을 도와줄 사회적 시스템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